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를 싫어하는 그린치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크리스마스를 싫어해서 어떤 마을의 크리스마스를 뺏으려고 하는 초록색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번에 나온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살펴보면서 그린치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연말에 산타랠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더 많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도 다소 위축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예상대로 금리를 50bp 올리면서 속도 조절에는 나서겠지만 인플레이션의 목표치인 2%에 달성하기까지는 긴축 기조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내년 최종 금리의 중간값도 기존의 4.6%에서 5.1%로 올렸다는 부분도 상당히 매파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 우리 시장도 다소 실망간 듯 하락세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마지막 FOMC 결과물이 나온 만큼 또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이 함께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고민되는 부분 또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은 이재필 전문가님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입니다. 네, 본격적인 진단쇼 시작에 앞서서 오늘도 많은 분들과 인사 나누는 시간부터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은 레제비츠님께서 가장 먼저 출석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이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는 않지만 파이팅 넘치게 인사를 남겨주셨는데요. 네, 진단쇼 출석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네, 레제비츠님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7시 30분부터 있었던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딱 외신 끝났을 때부터 토마토 TV에 머물러 계셨나 봐요. 네, 반갑습니다. 진단쇼에서 볼 때는 더 좋은 것 같고요. 네, 서당계 1년차님께서도 오늘 출석 체크 좀 일찍 해주셨네요. 홍동현님 안녕하세요. 준호님도 와주셨고요. 세곰 주말님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어디 계셨다가 오늘 찾아와 주셨나요? 그리고 꽹님께서도 와주셨고요. 똑똑박사 에디님께서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에디가 혹시 그 뽀로로에 나오는 그 에디 맞을까요? 그 뽀로로에서 가장 똑똑한 캐릭터가 여우로 알고 있는데 그 여우의 이름이 에디라고 알고 있어서 그래서 똑똑박사 에디라고 하신 건지 물어봤더니 바로 대답을 해주셨네요. 맞다고. 에디의 팬이신가 봐요. 네, 오늘도 그러면 똑똑하게 좀 종목 대응해볼 수 있도록 진단쇼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첫 번째 전문가님 먼저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전문가님 이재필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또 약간은 실망을 한 듯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번에 FOMC 결과물이 나와서 이제 앞으로 좀 추세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까 이런 생각도 들고 증권가마다도 약간은 평가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뭐 파월 연준 의장도 매파였다가 비둘기파였다가 약간은 좀 중심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그래서 지금 월가 쪽 일각에서는 더 이상 연준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뭐 그런 분위기까지 좀 생겨나고 있는데요. 먼저 어제 이 연준 통화정책의 결과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지금 아까 좀 말씀드렸었죠. 연준의 최종금리가 4.6에서 5.1 정도로 점도표상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뭐 일부의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요. 대부분의 좀 많은 연준 위원들이 그렇게 좀 점을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9월달 연준 점도표에서 보게 되면 최종금리가 5% 이상이 없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제 나온 연준 점도표에서
보게 되면 5% 이상이 17명이나 5% 이상의 점을 찍었습니다. 저 뭐 연준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다들 금리가 더 높아져야 된다라는 그런 매파가 아직도 득세하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금리가 이렇게 좀 높아지게 되면 경기라도 좀 나아지면 괜찮을 텐데요. 연준에서 또 발표된 자료를 보게 되면 내년도 2023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기존에 9월 연준 끝났을 때 예상치는 1.2% 정도는 성장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치로 나왔었는데요. 지금 그 예상치도 확 줄었습니다. 0.5% 정도로 확 줄어버렸으니까 야, 그러면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경기 이 침체를 불사하겠다라는 얘기냐 뭐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또 파월 의장은 뭐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굉장히 좀 중심도 없었고 뭐 좀 애매한 뭐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연준은 정말로 확실한 뭐 그런 지표가 좀 더 확신을 주기 전까지는 이 금리를 최소한 우리가 원하는 거는 금리 인상을 좀 중단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뭐 일정 시점이 지나면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원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그런 거에 대한 희망은 좀 버려야 될 것 같고요. 자, 당연히 뭐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자, 우리 시장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시장에 좀 반등이,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기는 지금 차트상으로도 약간 좀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 코스피 지수 차트를 제가 좀 띄워놨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금 약간 답답하게 끼어있는 그런 상태가 나오죠.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거는 빨간 선은 22평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한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하는 모습이 나왔죠. 요거는 122평선이에요. 근데 22평선 자체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고요. 122평선은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62평선은 살짝 좀 위쪽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제일 아래에 있는 파란 선이 62평선인데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자, 뭐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는 시장은 좀 이렇게 이 좁은 박스권, 그러니까 20선하고 120선을 중심으로 20선 올라가면 뭐 20선, 떨어지면 한 60선 정도, 그 정도 사이에서 박스권으로 이렇게 좀 움직이면서 방향성을 모색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지금 요 부분 말고도 수급 쪽을 간략하게 조금 짚어보는 게 좋을 텐데요. 자, 뭐 현물 수급이야, 뭐 선물 시장에 따라서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선물 수급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 12월 만기가 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근데 그때 미결제약정을 상당히 많이 쌓아놨었는데 약 30, 많을 땐 35만 계약 정도였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일부 사물물로 롤오버된 그런 물량들도 있지만 일부 청산된 물량들도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뭐 최소한 3만 계약 이상이 청산된 걸로 그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 자금의 향방이 연말 연초 시장을 좌우할 텐데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12월 8일이 만기였었는데 그 다음날 외국인들이 2,200억 정도를 매도를 했었죠. 매도하는 과정에서 미결제약정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4억 사고 또 5,300억을 팔고 이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미결제약정이 많이 늘었어요. 또 살 때는 뭐 어제 또 714억 정도 샀는데요. 이건 뭐 장중에는 뭐 한 2천 몇백억 정도 샀다가 714억 정도로 종가 무렵에 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780억 정도를 매도하고 있는데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미결제약정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미결제약정이 늘린다라는 거는 시장에 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수급 상황에서 좀 힌트를 얻는다라면 시장이 뭐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쏙 좋게 진행되기는 좀 어렵겠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화면에 띄워놓은 게 어제 아침에 8시 방송 마켓 시그널에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기도 했던 부분인데요. 자, 좌측에 있는 화면이 우리나라 한국은행이라든가 주요 기관들, 그리고 외국의 뭐 OECD나 IMF, 뭐 피치, 뭐 신용평가 하는 회사죠. 그런 쪽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쭉 이렇게 전망치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근데 평균을 내보면 1.83% 정도 나와요. 근데 올해 우리나라 2022년도 경제 성장률 예상치는 한 2.5%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올해보다 좋게 보는 기관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치를 보면 1.83% 정도가 나오니까 그거보다 올해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더 아래에 있다는 얘기죠. 그 우측 화면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주요 투자은행의 경제 성장률을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자, 가장 높게 본 데가 메릴린치입니다. 이쪽에서 뭐 한 2% 정도 내년에 한국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뭐 노무라 쪽에서는 마이너스 1.3% 역성장할 것이다. 뭐 이런 예상치도 나왔는데 이 부분은 글쎄 뭐 경기 침체로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가고 되게 좀 어려워지면 모르겠는데 약간 설득력은 약한 그런 모습이지만 평균을 보시게 되면 1%, 1.1%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올해 2.5% 정도 예상되고 있으니까 절반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뭐 경제 성장률이 안 좋게 되면 당연히 기업들 실적도 되게 안 좋은 모습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시장에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는 걸 우리는 뭐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시청자님들께서도 얘기를 쭉 들어보셨으면, 내년에도 좀 그렇게 좋은, 뭐,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도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기는 약간 힘들겠다라는 거, 그 부분은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좀 시장이 푹 빠졌다 싶으면 뭐 트레이딩 관점,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뭐 키는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내년 연초 1분기 장세에 있다라고 봅니다. 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될 것 같아요. 1분기에 뭐 좀 되게 좀 안 좋은 뭐 그런 시장이 좀 연출이 돼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하반기엔 오히려 급등으로 이렇게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고요. 또 한 가지 시나리오는 미국 경기가 조금 뭐 안 좋지만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 정도로 간다라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박스권 움직임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시는 것보다는 종목별로 뭐 그때그때 조금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의미 있는 반등을 기대해 보기는 약간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까지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이런 두 가지 부분을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시고 추세적인 반등이 나타날까 이런 부분들 고려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 종목별 대응도 중요해 보이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러브수기님도 오늘 찾아와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진단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진단받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러브수기님 오늘은 좀 기분이 괜찮으실까요? 있다면 오늘은 꼭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 의상에 대해서 오랜만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레제비츠님께서는 아침에도 보셨나 봐요. 맞아요. 제가 그때는 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오늘은 지금은 좀 따뜻한 니트를 입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의상을 입고 내려오니까 담당 PD님께서 저보고 도플라밍고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처음에는 플라밍고 같다는 줄 알고 좀 기분이 굉장히 상쾌해지고 뭔가 예뻐지는 것 같았는데 도플라밍고가 뭔지 몰라서 네이버에 쳐보니까 원피스의 캐릭터인데 솔직히 보고 너무 제 의상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렇게 무섭게 생긴 사람을 저보고 이제 도플라밍고 같다고 말씀을 하니까 근데 또 의상은 또 같고 하니까 제가 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플라밍고와 도플라밍고 그 언저리에서 있는 미나 앵커로 진단쇼에 나타났으니까요. 함께 또 즐겁게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레제비츠님께서 선글라스가 필요하네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아깝네요. 저 선글라스 이번에 하나 샀는데, 나중에 또 이 의상을 입게 될 때는 그때 좀 제대로 선글라스까지 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즐겨주고 계신데, 첫 번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은 첫 번째부터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폴라리스 세원 네.
2,650원에 20%. 네, 2,650원에 20%. 네. 이번 달 아니죠. 올해 진입을 하신 건가요? 예, 예, 예. 지금 이게 좀 많이 미끄러진 상황인데요. 폴라리스 세원은 계속 들고 가실 계획이세요? 들고 가도 괜찮다면 들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라면은 좀 정리를 해보고 싶으신 건가요? 그리고 정리를 해야죠. 하게 되면.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뭐 정리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진단을 해달라고 부탁드려 볼게요. 네네. 저는 오래 들고 가고 싶은데. 오랫동안 들고 가고 싶으세요? 예, 예. 올라갈 수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망까지 함께 물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폴라리스 세원 들고 와주셨는데요. 이 전망이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망이 괜찮다면 오랫동안 들고 가실 생각도 있고, 전망이 안 좋다면은 아쉽지만 또 정리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폴라리스 세원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폴라리스 세원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부품 업종이죠. 한온 시스템이라는 회사에 주로 좀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뭐 이 폴라리스 세원은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요거는 리비안 관련주로 좀 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근데 뭐, 이 폴라리스 세원 같은 경우는 좀 무난한 종목이다. 뭐, 그 정도로 좀 표현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뭐, 종목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 뭐, 되게, 실적도 되게 안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이렇게 물려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뭐, 다행히도 이 폴라리스 세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뭐 영업이익 기준 한 19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근데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들이 좀 찍혀 나옵니다. 지금 뭐 저기 한 3분기 정도까지 누적 실적을 보게 되면 한 115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뭐 요거는 기존에 뭐 이미 발표된 숫자이기 때문에 뭐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될 텐데요. 일단 이 폴라리스 세원 같은 경우는 그 앞으로도 뭐 실적 부분들이 그렇게 좀 나아지면 나아졌지 못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수주해놓은 수주 잔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대략 수주 잔고가 한 5천억 정도 그 정도 수주 잔고가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좀 무난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뭐 주가가 좀 강하게 이렇게 반등이 나오려면 어떤 모멘텀들 그러니까 뭐 이 종목은 폴라리스 세원은 리비안하고 좀 관련되는 종목이니까 그쪽에서 좀 좋은 소식이 나온다라면 탄력 있는 모습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뭐 현재 상태 주가에서 조금 계속해서 조금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재료가 나오면 한번 탁 튀는 뭐 그런 모습들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길게 들고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뭐 지금 현재 주가 정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자,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좀 보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뭐 향후의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뭐 현재보다는 조금 나아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보유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기술적으로는 옆으로 막 계속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저기 1770원을 저점을 찍었는데요. 그 다음엔 뭐 강한 모습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뭐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걸 좀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근데 일단 뭐 아까도 좀 드렸지만 저 시황할 때요. 그때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내년 시장 같은 경우도 조금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시나리오, 뭐 시장이 좀 되게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갔을 때는 뭐 그 안에 종목들 같은 경우도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폴라리스 세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저 손절가를 좀 이렇게 잡아 드린다라면 지금 이게 저점을 이렇게 찍고 올라오면서 최종적으로 저점을 찍은 자리가 여기죠. 11월 22일 날 저점을 좀 찍었는데요. 그 가격이 2,005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2,005원을 깨지 않고 뭐 그 위에서만 좀 움직이고 있으면 주가 흐름은 향후에 괜찮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뭐 2,005원이니까 뭐 2,000원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일단 주가가 2,000원을 깨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때는 손절은 그때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폴라리스 세원 현재 보유 의견 주셨다는 점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도 잡아주셨는데 2,000원을 깰 경우에 그때 손절을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랄게요. 아, 그러면요, 얼마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가? 아, 네,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 부분만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 전망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좀 올라갈 것으로 보이나요? 일단 뭐 현재 상태에서 보면 12월 초에 좀 찍은 자리가 있죠. 11월 2일 날 뭐 이런 부분들 조금 좀 토제들 향후에 실적 부분들이 괜찮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고가를 2,460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2,460원이란 가격은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 굉장히 한참 동안을 굉장히 오랜 기간을 횡보했던 그런 자리예요. 그만큼 매물이 좀 쌓여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을 뚫으려면 굉장히 좀 큰 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400원 근처 정도, 그 정도가 되면 일단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 가격 구간까지 정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아, 네, 폴라리스 세원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주가가 빠져서 고민이 되셨던 것 같은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손절하기가 참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종목은 만난커피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9,500원에 5%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이번 주에 막차를 탔는데 오늘 또 오르길래 반절은 매도를 했고 나머지 남은 이 비중은 어떻게 보면 좋을지 전략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최근에 K 콘텐츠 관련주들 중국 쪽에서 한알령 기대감도 많이 받았었고 여러 가지 작품과 관련되어 있는 호재 소식이 연이어서 이렇게 빵빵 터지는 바람에 저렇게 주가 자체가 우상향 추세로 올라가고는 있었지만 키다리 스튜디오를 제외하고 다른 종목들은 또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에 비해서 키다리 스튜디오는 잘 가고 있으니까 약간 좀 더 기대 심리가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비중은 좀 어느 정도를 바라보고 들고 가는 게 좀 효율적일까요? 자, 일단 이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 보면 이번 주 막차를 탔다. 그리고 오늘 절반 매도를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걸 보면 길게 그렇게 투자하시는 그런 성향은 아닌 것 같고요. 자, 단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지금 현재 계속해서 조금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오고 있죠. 자, 242평선에서는 계속 좀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격까지만 가면 밀리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가격대는 또 보시게 되면 이때 8월 달에 좀 급등을 하면서 윗꼬리를 만든 그런 자리랑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이런 가격대 같은 경우는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이거를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감안을 하고 향후에 웹툰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분명히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가는 건 확실한 그런 섹터고요. 또 올해 실적도 마찬가지 작년보다
작년은 재작년보다 좋았고 작년보다 올해가 좋고 올해보다 내년이 좋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긴 관점으로 이렇게 물어보신 부분들이 있다라면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감안하고 한번 들고 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셨다라면 지금 뭐 저항선 근처에서 일단 뭐 굳이 들고 있을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저라면 마저 그냥 정리할 것 같습니다. 네, 키다리 스튜디오 이제 남은 부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문가님이라면 지금 정리를 해볼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지금 그래도 수익 구간에 들어가 있는 만큼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콘텐츠 관련해서 키다리 스튜디오 진단을 해드렸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기 전에 오늘 도미니님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제갈공명님 안녕하세요. 출석 체크합니다. 오늘도 좋은 진행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는 제갈공명님과 다른 분들 이렇게 댓글창에 남아주시면 저에게 뭔가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힘이 나서 진단쇼를 더 열심히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요. 언제든 댓글 어떠한 내용이든 좋으니까요.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그래님도 참여해 주셨는데요. 오늘 폭설이 온다 그래요. 남겨주셨네요. 네, 맞아요. 오늘 12시부터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을 했을 때는 12시부터 눈이 오기 시작해서 최대 10cm까지 눈이 쌓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유념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대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08님께서도 와주셨고요. 땅하늘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레제비츠님께서는 반도체 쪽에서 또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 이야기는 또 기회가 된다면 조금 이따가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다음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실제 상황님께서 보내주신 유일 로보틱스 보겠습니다. 28,800원에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 지금 손실이 좀 많이 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로봇 관련주들 그래도 최근까지만 해도 다시 좀 순환매가 도는 것 같았는데 지금 일시적인 조정 구간인 건지도 좀 궁금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전략까지 함께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시간이 없어 빨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이 유일로보틱스는 지금 올해 3월 달에 상장한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이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장될 때 당시에 그때 뭐 얘기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지킬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뭐 지금 올해의 실적을 본다라면 상장할 때 당시에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약속을 제대로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는 못한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봇 관련주를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 종목을 제가 뭐 많지도 않고 딱 한 종목을 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기술력 자체로 보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탑 수준이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거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 초에 상장을 했는데 올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32억 정도 흑자했는데 올해 오히려 1, 2, 3분기 적자를 내고 있어요.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서는 그런 기업이 좋을까요? 아니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기업이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로봇 관련주들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좀 더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한다라면 말씀드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게 좋을 것 같고요. 종목 교체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유일 로보틱스 종목 교체 의견 주셨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추천해 주셨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로봇 관련주를 마지막으로 이재필 전문가님의 진단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전문가님 만나볼 텐데요. 그 전에 또 다른 분들 와주셨는지 확인을 했는데 새로운 분들은 아직 들어오지 않으셨네요. 네, 두드림님께서 아까 이렇게 종목을 들고 와주셨는데 제가 인사를 못 드렸네요. 그리고 고혜령님께서도 와주셨고요. 네, 많은 분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레제비츠님 반도체 관련해서 아까 삼성전자 언제 물타기 하는 게 좋을까요?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이 고민은 반도체,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이런 대장주뿐만 아니라 반도체를 들고 계신 분들은 항상 하는 고민이 아닐까 싶고요. 뭔가 한 번쯤은 삼성전자 들어갔다 나오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공통된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것도 진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우선은 두 번째 전문가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미진입니다.
네, 제가 오늘 궁금했던 부분이 5G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었는데요. 5G 관련 종목들이 한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뭐 관심 받는 것 같다가 다시 소외가 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좀 호재성 이슈가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 진짜 잘 갈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항상 기대 반 우려 반이 있는 섹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제 섹터 부각이 되는 이유는 뭐 앵커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중국의 어떤 제재 이슈가 좀 있었고요. 요즘 이제 아쉬운 측면은 시장이 흘러가는 게 어제 뭐 FOMC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슈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상당히 이슈 부각이 됐을 때 소외된 섹터들의 주가 반등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5G는 뭐 중국 제재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반대급부 수혜를 좀 볼 것이다. 뭐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 이런 평들 때문에 주가 반등이 좋았는데 그건 뭐 단일 이슈라고 한다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5G의 업황 자체가 앞으로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귀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은 있고요. 5G의 이제 실적이 문제였던 부분이지 5G 섹터의 전망 자체가 어둡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최근에 나왔던 뭐 인도 쪽 이슈인데 이것보다도 버라이즌 양 이제 지금까지 계약해 놓은 것들이 점차 확대된다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2021년에 삼성전자가 북미 지역 이제 버라이즌과 계약을 맺었었는데 뭐 해당 기업들이 삼성전자가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5년 맺었으니까 뭐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물건이 가겠죠. 아마 3년차 때 뭐 반도체 쇼티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 대량으로 가지 않겠나라는 의견들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인도 이슈가 있었는데 해당 종목들이 이렇게 좀 부침을 겪었던 이유는 이런 업황에 대한 전망이 어둡다기보다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분기부터는 좀 변화가 있거든요. 종목들이 약간 흑자로 적지만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5G의 대장주는 인빌딩 중계기 쪽에 HFR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제가 보는 쪽은 RFHIC, 뭐 기가레인, RF 매트리얼스 이런 종목들은 실적도 조금씩 돌아서고 있고 삼성형 비중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섹터에 대한 전망이나 성장성 또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 미국 쪽 매출이 좀 집중돼 있는 특히 북미 지역 버라이즌 관련된 쪽이라든지 또 인도 관련된 쪽들 특히나 삼성형 뭐 요즘에 좀 색채를 띠고 있는 실적이 아직 가시권에 보이지 않았던 에이스테크 이런 종목도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망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지금 시장의 퍼포먼스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등락 과정을 이용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 보이고요. 좀 중장기 투자 관점으로 내년과 내후년을 바라본다면 충분히 5G는 반등 여력이 있는 섹터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5G의 세대, 시대, 진짜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걸까요? 하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5G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요요한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 보입니다.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고, 실적 기대감을 안고 있는 종목들을 잘 찾아 나서야 할 것 같고요. 뭐 이번에 호재성인 이슈들, 뭐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 오늘 나왔죠. 그리고 미국과 인도 이슈도 있으니까요. 이러한 기대감 안고 단기보다는 중장기 투자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보니까 지금 눈이 많이 온다고 말씀들을 해주시네요. 저는 계속 안에 있어서 지금 밖에 눈이 오는지 잘 모르는데 눈이 펑펑 내리고 있나 봐요. 그래서 눈이 펑펑 와서 눈사람을 만드는 건 재밌지만 교통이 너무 불편하니까 이게 항상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눈이 많이 온다고 하고 올해 이렇게 좀 첫 폭설이 될 것 같으니까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노래를 하나 추천을 하고 갈게요. 다이나믹 듀오의 싱숭생숭 박정현이 피처링을 한 노래인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퇴근길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진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보면은요, 레제비츠님이 오늘도 종목 상담을 보내주셨네요. 미래 나노텍이고요. 17,400원에 6%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직전 고점인 17,300원은 지켜줄 줄 알고 들어갔는데
그 직전 고점을 깨버려서 일단은 관망 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외국인들은 장이랑 관계없이 상당히 사고 있는데 주가는 반응이 없어서 걱정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추가 매수 또는 손절을 한다면 어느 정도 하는 게 나을까요? 하고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님, 이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손절을 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 비중이 이제 헤비하시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공략 포인트를 보니까 뭐 리튬 쪽으로 공략을 하신 것 같습니다. 미래나통에 원래는 이쪽이 LCD 광학 필름을 하는 쪽입니다. 기업 내용은 그런데 이제 종속회사가 지금 2차 전지 사업 관련돼서 부각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겠죠. 종속회사 이름이 이제 미래첨단 소재인데 정말로 뭐 이 부분이 모멘텀으로 움직였느냐 아니면 실적이 나오고 있느냐 이 부분은 이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미래 나노텍 자체는 회사가 뭐 좀 부실하다든지 이런 측면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 실적 부분이 작년에도 뭐 236억 정도를 찍었고요. 올해도 비슷한 수준은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종속회사에서 뭐 캐파 증설이든지 뭐 신사업 다각화를 해가고 있는데 리튬 가격 상승들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계속 고공행진 했었는데 지금은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뭐 경기 침체 국면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을까 예전처럼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고요. 우리 정확하게 시청자님이 보신 게 요즘에 수급이 다들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뭐 코스피나 뭐 코스닥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라든지 수급 상태를 좀 보게 되면 정말 국내 시장이 이렇게 처참할 정도인가,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는 정도인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걸 뭐 생각했을 때 미래나노통은 상당히 수급이 괜찮습니다. 단지 이제 수급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주가 반등이 추세로 이어지느냐 이런 부분은 아니고 선도 세력의 단가 부분을 생각하면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단지 이제 기대 심리가 좀 무너졌다고 봐야 되겠죠. 공략 포인트를 잡으신 걸 보면 60이동 평균선에서 조금 잡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진입 사유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너무 상승폭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 부분이 아마 시청자분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15,000원 정도까지는 조금 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리튬 관련된 종목들로 부각을 좀 노리는 측면은 시세 반등은 어려워 보이고요. 제가 봤을 때 리바운드 정도로 대응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선에서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냐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단기 매매 관점이니까 지금은 추가 매수를 15,000원 정도 선에서 트라이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5,000원 정도에서 이제 사시게 되면 단가가 22,000원이니까 16,000원 정도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평선들이 좀 밀고 올라오니까 다음 하방 지지 때는 14,0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손절 라인이 한 12% 정도 되시거든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지금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저는 뭐 단기 매매할 때 11% 정도, 12% 정도는 큰 손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제 16,000원이 됐을 때 반등 추가 동력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이 부분도 19,0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해 보이거든요. 좀 짧으면 18,000원 정도. 그러니까 이 매매 관점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모멘텀이 조금 소실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매를 채워야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손절가 14,000원 드리도록 하고요. 15,000원 레인지 범위에서 추가 매수 4%, 반등 목표가는 18,500원에서 19,000원 목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와 목표가 모두 다 설정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15,000원 구간에서 추가 매수 의견도 함께 주셨습니다. 4% 정도 추가를 해서 10%까지 늘려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꼼꼼하게 세워주신 만큼 잘 반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이크님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어요. 너무 반가워요. 지이크님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진단쇼에서 못 봤던 것 같은데 보고 싶었는데 왜 이제서야 나타나 주셨나요? 그리고 왜 이렇게 뭔가 조용히 나타나 주셨네요. 하마터면 보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네, 제가 지금 말이 너무 반가워서 좀 말이 꼬였는데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러버스기님 눈 구경 가신 줄 알았는데 눈 구경은 가지 않고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지금 바깥에 눈이 온다고 하니까요. 좀 분위기 좋은 그런 바깥 풍경도 보시면서 따뜻하게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드시면서 점심시간에 일을 하면 뭔가 되게 여유롭고 분위기 있는 커리어우먼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그리고 저한테 이게 제가 노래를 불러줄 줄 알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당계 1년차님 어떻게 귀신같이 제가 노래를 못 부른다고 한 것만 이렇게 잘 기억을 해주셨나요? 네, 저는 노래에 자신이 없어서요. 진단쇼에서 노래를 불렀다가는 지금 이 댓글창에 나타나신 많은 시청자분들이 빠져나가실 것 같아서 노래는 좀 자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로 볼 종목은 두드림님께서 보내주신 아미코젠이고요. 24,000원에 3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30%면 보유 비중이 그렇게 적은 편도 아니고 사실은 조금 많은 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22,100원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실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고요. 사실 아미코진이 저한테는 약간은 생소한 바이오 종목이라 찾아봤더니 뭐 제약용 효소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망이 밝은지도 좀 궁금하고 앞으로 어떻게 좀 해보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방금 담당 PD님께서 시청자가 2,000명이 들어오면 댄스 타임을 가져보자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네, 시청자님이 2,000명이 들어오는 그 날에는 제가 진단쇼에서 한번 댄스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스크 위에 올라가서 신명나게 춤을 춰드릴 테니까요. 2,000명 모아서 꼭 여기 토마토 TV에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때는 노래까지 부르면서 춤을 열심히 춰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에게 토마토 TV 진단쇼도 많이 좀 소개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좀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진단쇼의 목적인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미코젠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댄스곡 추시길 앵커님 응원하겠습니다. 뭐 아미코젠 이제 하시게 되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원래 유전자 기술을 바탕으로 특수 효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특수 효소 쪽으로 부각이 됐던 건 아니고요. 이제 5라인을 보게 되면 계열사인 비피도가 있습니다. 비피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종속회사 개념으로 아미코젠 파마가 있습니다. 5라인을 보게 되면 루게릭병 경부행 치료제 임상 3상을 나가 있는 게 있었고요. 작년에 이슈가 좀 됐었습니다. 2021년도에 차트 모습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런 임상 실험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주가가 뭐 한 45,000원까지 뻗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왔던 비피도와 하는 것은 뭐 아직까지는 가시권에 있는 그런 기술력을 아직 마이크로바이오옴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마이크로바이오옴 사업을 종근당 바이오와 해보겠다 뭐 이런 계약들이 있었고 중국 쪽에 이제 법인을 좀 설립해가지고 상당히 해외 쪽으로도 발을 좀 넓히려고 하는 거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제약바이오의 이제 늘 약점들이 좀 유보율이라든지 부채 이런 부분을 좀 보게 되면 부실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주주들에게 손을 벌리는 과정들이 어떠한 형태라든 유상증자든 3자 유상증자든 전환사채든 있는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환사채가 상당히 많아요. 올해도 작년에도 지금 전환사채로 500억 발행했는데 올해도 지금 400억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전환사채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쌓여 있고요. 단지 올해 이제 400억 정도 전환사채 발행한 내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설 자금 확보를 하겠다. 나중에 가액 조정이 될 테니까 의미는 없는데 24,650원 정도로 지금 측정이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는 가액 조정이 안 돼 있는 상태니까 거기보다는 주가가 비슷한 쪽으로 올라가야지 단순적으로 생각했을 때 시비를 산 사람들 손해가 없겠죠. 근데 이제 그건 단편적인 어떤 해석을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아미코젠이 어떤 임상라인 5라인이든지 주가 반등 요소를 쓸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기술력에 대해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중항체라든지 예전에는 조금 CMO, CDMO 위탁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기술력 쪽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시장에서 곽광받고 있는 어떤 형태를 좀 띄고 있냐에 대해서는 특수요소, 신소재 사업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시장의 부각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 시청자님 지금 접근을 하셨는데 24,000원이세요. 비중이 30%인데 그 단가까지는 무난하게 반등 요소가 좀 써질 것 같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저도 지난주에도 제약바이오를 했었는데 그렇게 저는 전망이 어둡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시장이 좀 경기 침체로 갈수록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안정성을 추구하는 쪽은 실적을 많이 보시고요. 조금 퍼포먼스 쪽을 좋아하는 쪽은 테마와 제약바이오로 개인 투심이 흘러가는 것은 뭐 당연지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충분히 25,000원 정도까지는 리바운드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다면 다음 이제 추가적인 라인이 한 28,000원인데 여기까지 올릴 수 있는 동력은 뭐 모멘텀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 이제 JP모건 SK의 아미코전이 출연 기업이냐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후년에 지금 어떤 임상실험 계획 발표를 할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24,000원까지 반등 시에 포트 교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미코젠 반등 시에 포트폴리오 교체해보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다른 좋은 종목들도 함께 찾아 나서길 바라겠습니다. 아미코젠 진단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댄스를 한다는 소식에 반응이 좀 핫해서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요. 그럼 제가 아까 2,000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임의로 좀 바꾸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여기 접속해 주시는 분들 2만 명일 때 제가 책상 위에 올라가서 댄스 타임을 갖도록 해볼 텐데요. 네, 여기서 제가 너무 웃겼던 게 준호님이 민주님도 한 댄스 하시던데 이렇게 또 기억을 해주신 걸 보고 제가 갑자기 제가 춤추고 있네요. 2,000명이 되지 않아도 저렇게 제가 열심히 흔들흔들 춤을 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제가 저렇게 기쁜 마음으로 춤추는 심정으로 진단쇼 진행할 테니까요. 언제든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김민준 전문가님 그때 진단쇼 시작 전에 항상 광고에서 정말 댄스 무브가 살아있는 그런 그루비한 춤을 추셨던 거 저도 기억이 나는데 김민준 전문가님도 함께 출연을 해주실 수는 없을지 제가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민준 전문가님 저랑 같이 댄스 출연하실 생각 없으실까요? 그건 PD님의 우리 담당 PD가 배성찬 PD님인데 뭐 갑자기 이제 번외적으로 한 거고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좀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하고 좀 진실되게 종목 상담이나 또 주관적인 뷰를 전달해 드리면 자연스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하나하나씩 키워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동시간 시청률 유튜브 말씀하신 것 같은데 2만 명 되면 같이 춤춰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그래도 진지하게 임해주시면서 저희 진단쇼가 얼마나 진지한 방송 프로그램인지 강조를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종목들을 좀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종목 진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볼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인데요. 네, 지금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TV를 혹시 잠시 꺼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네, 이게 메아리처럼 네. 들려서 저하고 통화하는데 좀 차질이 예. 생기는데 어쨌든 자화전자 오늘 들고 오신 건가요? 네. 네, 매수가랑 보유 비중도 알려주시겠어요? 22,500원에 0.5% 정도요. 22,500원에 0.5%요? 예. 네, 그러면 이 종목을 어떻게 해보고 싶으신 걸까요? 좀 더 매수를 하고는 싶은데 네. 확신이 없어가지고 며칠 전에 조금 손실을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혹시 저기로 아니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네. 그럼 자화전자를 지금 뭐 어떻게 해야 이걸 손실을 메꿀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하신 건가요? 아니요, 지금 오른 상태는 조금 수익은 조금 났는데 네. 좀 더 매수를 해도 될까 해서요. 추가 매수. 예, 추가 매수를.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화전자 추가 매수 해도 될지 물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자화전자 지금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지 물어보시는데요. 0.5% 보유 비중 들고 계셔서 뭐 어느 정도 비중까지 올리는 게 좋을지도 함께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청자님 이제 전화 연결이 되셨는데 뭐 그렇게 비중이 담보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0.5%라면 그렇게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담보금이 이제 크든 적든 주식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었을 때
부담감이 없는 비중인데 매매 관점이라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자화전자는 매매 관점으로는 지금 접근 포인트가 나오질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술력은 액추에이터라는 걸 하는데 손떨림 보정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주력 제품이 다 카메라용 이제 액추에이터 쪽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전장용 매출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느냐로 기결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자화전자의 수주 잔고를 제가 변동이 있는지 잠깐 또 찾아봤는데 수주 잔고는 상당히 튼튼합니다. 네, 거의 뭐 이번 분기 거를 보게 되면 2천억 정도가 되면 좀 되는데 좋은 점은 이 액추에이터에 관련해 가지고 내수 비중보다 수출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네, 그 부분이 좋고요. 결제를 받는 형식도 여기는 거의 현금으로 98%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전혀 없고요. 뭐 작년에는 흑자를 썼는데 올해는 좀 적자를 썼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이 감가상각이 좀 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캐파 증설을 좀 크게 했습니다. 거의 1,900억 정도로 지금 갤럭시 뭐 부품 해가지고 애플 부품 공장 설립을 했기 때문에 이 손떨림 보정 장치가 뭐 애플 쪽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모두 다가 각광을 받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는 실적이 대폭 좋아지는 쪽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기술적인 관점을 좀 보시고 2만 원을 좀 저가로 보신 다음에 뭐 중단 부분에서 조금 안착하시고 지금 사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눌림목 때 이렇게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단기간에 돌파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이제 기결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많이 좀 가봤자 25,000원 정도 선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24,500원 정도의 장기이동 평균선도 조금 넘어서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거는 그렇게 단기적인 관점 때 외에는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포트를 잡으실 것 같으면 24,500원 정도 목표가를 잡고 한 10% 정도 기대 이익을 챙기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뭐 간단하게 21,600원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좀 수주 잔고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투자 관점으로 내년을 좀 바라보고 경기 침체 국면이라도 좀 다가섰을 때 괜찮느냐? 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다 현금 결제를 주문이 들어왔을 때 생산을 해서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수주 잔고는 자화전자에게는 내년 실적이 올해보다는 좋아지는 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좋아지는 쪽이면 당연히 실적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익이 더 나고 밸류도 낮아질 거고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간다는 계산으로 될 것 같아서 장기 보유한다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28,900원 선까지는 봐볼 수 있고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의 장기 투자 관점은 제가 아니신 것 같아서 지금 단기 관점으로 25,000원 정도, 24,500원에서 25,000원 정도 레인지 보기 목표가를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1,6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업황과 종목은 자체는 괜찮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목표가 25,000원까지 바라보시면서 대응 잘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네. 네, 이렇게 자화전자까지 진단해 드렸습니다. 오늘 김민준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 텐데요. 오늘 유튜브 라이브도 있으시다고 하시네요. 네, 오늘은 이제 그 유튜브 개인 채널이 아니고요. 저희 4시에 이토마토에서 하는 증권통 라이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가지고 지난주에는 제약 발효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주도주 쪽에서 반동 요소가 어떻게 나오고 또 오늘 FMC가 있었기 때문에 FMC 이후에 대응 전략을 해뒀지 좀 커뮤니케이션을 좀 가져보는 시간을 오후 4시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 4시부터 주도주 핵심풀이를 주제로 공개 방송이 있다고 하시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준 전문가님과까지 이렇게 진단해 드렸습니다. 진단쇼 시작하는 동안에 그리고 진단을 하는 동안에 우리 시장은 낙폭을 정말 이렇게 키워나가고만 있는데 물론 마음은 착잡하겠지만 오후장에 좀 반전이 있기를 제가 좀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오후장까지 조금 더 신중하게 기분 좋게 잘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진단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